2026년 봄, 어떤 교실에서는 공부 이야기보다 먼저 얼굴 이야기가 오갔고, 누가 누구를 모그했는지, 턱선이 살아있느니 죽어있느니, 피부와 코와 눈매를 어떻게 맥스해야 하느니, 같은 말들이 농담처럼 던져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요즘식 외모 관리처럼 들리지만, 이 단어들이 무서운 이유는 화장품이나 헬스 루틴을 넘어 사람의 얼굴을 시험 점수처럼 읽는 세계관까지 함께 들고 들어오기 때문이었고, 그 세계관의 이름이 바로 룩스맥싱이었습니다. 처음 이 말은 제법 무해해 보였습니다. 체지방을 낮추고, 피부를 관리하고, 자세를 바로잡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사진을 더 잘 찍어 스스로의 외모를 최적화하자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터넷이 늘 그렇듯 개선과 집착의 경계가 아주 빨리 무너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룩스맥싱은 조금 더 단정해 보이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점수표처럼 쪼개 분석하고 상하를 매기는 언어가 됐고, 턱선 각도와 광대와 눈 사이 거리와 옆모습 실루엣, 표정 없는 셀카의 음영까지 전부 평가 항목이 되면서 거울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라 성적표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화가 빠르게 퍼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숏폼 플랫폼은 긴 설명보다 즉시 비교가 가능한 전후 사진, 체크리스트, 랭킹, 이것만 바꾸면 된다 는 자극적인 약속을 훨씬 더 잘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드 안에서는 세수, 운동, 식단, 치아 교정, 피부 시술, 체형 교정, 심지어 수술 상담까지 한 줄의 자기개발 콘텐츠처럼 한 바구니에 담겨 흘러다니게 되고, 2026년 3월 헬스리는 바로 이 지점을 짚으면서 룩스맥싱이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외모를 극대화하려는 광범위한 행동 묶음으로 커졌고, 그 안에는 건강한 자기관리부터 위험한 집착까지 한꺼번에 섞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서로 전혀 다른 영상들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는 스킨케어 루틴이고, 다른 하나는 헬스 브이로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신감을 높이는 말하기 팁처럼 보여도 결론은 늘 더 경쟁력 있는 얼굴이라는 한 지점으로 수렴해버립니다. 이 단어가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온 장면도 상징적이었습니다. 2026년 3월 가디언은 영국의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 룩스맥싱 용어와 외모 서열 놀이가 학교 대화 속으로 들어왔다고 전했고, 한때 변두리 포럼에서 돌던 말들이 이제는 교실 농담과 틱톡 밈, 브랜드 콘텐츠, 일상 대화의 소재처럼 세탁되어 유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행어가 주류로 올라오는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가장 거친 원문은 지워지고 남는 것은 너도 조금만 더 관리하면 된다는 부드러운 표정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험 신호인지 그저 유행하는 자기관리 언어인지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드러운 표정이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입니다. 이 문화의 위험은 노골적인 욕설보다 너무 정상적으로 들리는 자기개발 언어 안에 숨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2025년 3월 FeesORG가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인셀 커뮤니티 계정들은 틱톡에서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피하고 대신 자기 개선과 남성성 회복 같은 표현을 입혀 메시지를 퍼뜨리는 경향을 보였는데, 겉으로는 운동하고 자신감을 찾고 더 나은 사람이 되자는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더 따라가 보면 결국 여성 혐오와 외모 서열, 패배한 남성과 승리한 남성의 구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2024년 12월 켄트 대학교 연구진이 본 장면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13세 남학생 계정이 며칠 안에 여성 혐오와 외모 집착 콘텐츠 흐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극단적인 영상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먼저 헬스와 자신감, 남자다운 태도, 스타일링, 생산성 같은 익숙한 콘텐츠를 보여준 다음 그 안에 아주 조금씩 더 공격적이고 더 불안한 설명을 섞어 넣기 때문에 룩스맥싱은 특정한 미용법의 이름이 아니라 불안을 먹고 자라는 추천 시스템의 문법에 더 가깝습니다. 한번 이 문법을 배우고 나면 세상은 갑자기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관리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선택받는 얼굴과 탈락하는 얼굴, 조언을 따르는 남성과 뒤처진 남성 같은 식으로 현실 전체가 잔인한 랭킹표로 번역됩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효과가 있기는 한 걸까? 정말 얼굴을 바꿀 수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소환되는 유행어가 미윙 같은 턱선 재설계 신화인데 미국 교정학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설명했고 영국 교정학회도 과학적 주장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춘기가 지난 얼굴뼈는 인터넷 챌린지 몇 개로 다시 깎이고 세워지는 점토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룩스맥싱이 실제로 파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결핍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당신에게는 피부가 문제라고 말하고 내일은 턱선이 문제라고 말하고 다음 주에는 체지방률과 치열과 표정 습관이 문제라고 말하면 사람은 끝없이 다음 단계의 상품을 찾게 되며 거울 앞에서 시작된 불안은 곧 소비의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비싼 스킨케어와 교정상담, 보조기구, 보정앱, 필터, 시술, 운동 루틴, 단백질 식단, 심지어 얼굴을 숫자로 분석해주는 콘텐츠까지 모두 같은 파이프라인에 놓이고 그러니 이 문화의 핵심 상품은 잘생김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는 감각 그 자체입니다. 더 잔인한 점은 이 시장이 실패의 책임까지 개인에게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네가 덜 노력했고 덜 절제했고 덜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특히 어린 남성들이 이 언어에 강하게 끌릴까요? 아마 지금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평가되고 데이팅 앱과 숏폼 피드가 사람을 성격보다 먼저 썸네일로 읽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모 콤플렉스가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비교표와 댓글과 조회수와 추천 알고리즘이 그것을 공적인 점수판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룩스맥싱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탈락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발을 들입니다. 게다가 이 문화는 불안을 부끄러움 대신 야망의 언어로 번역해 줍니다. 나는 외모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대신 더 최적화되고 더 경쟁력 있어지기 위해 투자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훨씬 덜 취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규칙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끝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규칙에서는 누구도 최종 합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겠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얼굴을 영원히 결격 판정하는 감옥으로 바뀌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현상의 핵심은 더 잘생겨지고 싶다는 욕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얼굴도 스펙이고 사랑도 우정도 기회도 전부 턱선 각도와 화면빨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거울이 아니라 시장의 언어로 자신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의 얼굴은 표정과 기억과 관계를 담는 장소가 아니라 계속 손봐야 하는 프로젝트 파일로 축소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맥싱이라는 말을 가볍게 던질 때 그 말 뒤에 붙어 있는 진짜 명령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더 멋져지라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라는 주문일 수도 있으니까요.